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본격적으로 가야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라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내년 예산에서 90억 원을 확보해 본격 발굴, 정비를 추진합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는 가야 유적 발굴과 국제 학술 대회 등을 통해 전북 가야의 역사적 실체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8일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기관 10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북 가야를 선언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전북도는 특히 내년 예산에서 전북 가야 관련 사업에 90억 원을 확보해 조사 발굴과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남원 장수 경계지역인 봉화산 치제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비를 세우고 전북가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학술대회 환영식에서 전북가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전북가야의 위상과 독자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K린 전예은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고 붐 조성에 나설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지난 7일 창립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도내 각계와 14개 시군의 인사 등 30여 명의 발기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사회와 고문단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정관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기획총괄, 도민참여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출범식은 내년 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청정에너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엑스코에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와 송현 인베스트먼트 등이 함께 에너지 신산업 펀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신사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와 대구 청정 에너지 산업 육성 종합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로만 전력 에너지를 100% 자립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의 광안루원은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죠. 남원을 찾게 되면 꼭 들리는 여행지 중 하나인데요.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광안루원 정비 계획이 수립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8일 현직 단체장으로부터 공약 이행 실적과 지역 비전 등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성과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날 실시한 단체장 보고 내용을 포함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해 13일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지방자치의 근본인 민생 중심의 행정과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견고한 지지율을 기반으로 전북 전역에서 낙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현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이번 심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춰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우수업소 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업 영업주 경영마인드 개선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은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신봉규 소장이 경영마인드 개선 및 성공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인천시 위생안전과 천정묵 과장의 식품안전관리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단체장은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 이중 감점이 된다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광안루원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7일 광안루원 정비계획 보고회를 열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안루원 정비계획에는 관람로를 포장하는 것과 광안루원 담장을 낮추는 일, 그리고 뱃놀이 체험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광안루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전문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정비계획안 최종본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광안루원을 새로 정비해 최근 개관한 한옥타운 예촌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등 수송 차량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고창군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올해 18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고 220여 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마을기업 제품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9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초청해 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당일 특별 할인도 진행하며 저렴한 가격에 마을기업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원주경찰서와 손을 잡고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1일 원주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인데요. 세입 담당 공무원과 교통관리 담당 경찰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체납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법 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 및 고액 상습 체납자의 납세 의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